안녕하세요. 신궁의 예당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다음 해에 들어오는 삼재 띠들에 대해서 하반기 운세, 갑진년 하반기 운세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덥고 습하고 굉장히 코로나도 뭐 유행한다고 하는데 몸 관리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선생님 좋은 말씀들 많이 듣고 네. 또 힘내서 남은 하반기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2024년도 갑진년 하반기 토끼띠 운세입니다. 우리 토끼띠 분들의 하반기 운기 흐름과 변화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 토끼띠 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좀 어떤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을까요? 우리 토끼띠 분들은요, 대부분 이쁜 표현을 할 때 토끼 같은 내 새끼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애교도 많고 친절하기도 하고 자유발랄한 성향들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다른 띠들에 비해서 중간중간에 풍파들이 참 많이 겪은 띠들 중에 하나가 토끼띠예요. 잘 하는데도 대가도 없고 공든탑 무너지기도 쉬웠던 게 또 토끼띠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우리 토끼띠 분들은 정말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과를 성취하기가 너무 힘들었겠네요. 그렇죠. 사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되게 지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토끼띠 분들이 정말 남은 하반기를 더욱 기대하실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토끼띠 분들을 딱 떠올리셨을 때 가장 좋아지는 상황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좋아지는 상황은 그냥 단독적으로 딱 얘기를 했을 때는 모든 거를 내려놓고 조심하고 기다려야 된다. 그래야 상황이 좋아지지. 지금 뭔가 잡으려고 하고 뛰어가려고 하고 급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모든 게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대로 띠대로 다 틀리겠지만은 특히 우리 내년에 들어오는 토끼띠 삼재 중에 토끼띠 분들은요 조심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 토끼띠 분들 나이별 운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6살 되시는 우리 토끼띠 분들 운세 말씀해 주세요. 이제 그 취업에 지금 담고 계시는 분들 많을 거고, 또 취업을 또 해야 되는 분들도 많을 거고, 취준생들도 많을 건데, 하반기 운세는 취업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 없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내 입에 딱 맞는 취업의 자리는 없으니 눈높이를 조금 내려서 일단은 사회생활에 도전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길이 열려지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욕심, 내가 하이 클래스에 있다 해도 조금 잠깐이면 되니까 조금 눈높이를 내리셔서 그냥 마땅한, 합당한 뭐 이 정도는 되겠네라는 계산을 하셔서 취업에 문을 좀 열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년도 내후년도 편하거든요. 삼재가 들어와도 왜 편하냐면 내년에 가서는 하반기는 그렇게 장식을 하시되 내년에 가서는 내 인생의 살아감에 있어서 처음으로 들어오는 초운이 들어와요. 그래서 안 되는 것도 빡빡하지만 되는 거고 왜 빡빡하면서 되느냐는 삼재가 껴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만 빡빡하면서도 됩니다. 그래서 이 초운, 첫 운, 내가 엄마 탯줄에서 태어나서부터 처음으로 들어오는 운이기 때문에 그 운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조금 자중해야 되고 눈높이도 조금 내려야 되고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년을 위해서. 그래서 내년에 26세 들어오는 삼재띠는 토끼띠는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고 봐요. 삼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초운이라는 이것이 저는 엄청난 거라 좀 생각이 드는데 네네. 정말 인생을 살면서 처음 들어오는 운인 만큼 정말 그만큼 좋은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사실 또 요즘 뭐 취업 시장이 사실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뭐 자녀분들의 취업 문제로 좀 고민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취업을 함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많이 상담 요청을 오시는데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한 만큼 내가 능력이 있는 만큼 취업이 되는가 하면 능력도 있고 굉장히 명문대를 나왔는데도 취업하기가 힘든 그러고는 내가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눈높이를 낮춰도 안 되는 자녀들이 좀 있어요. 그거는 자세하게 사주팔자를 좀 파헤쳐 봐서 상담을 진지하게 받아본 다음에 분명히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케어를 받으시던가 아니면 뭐 나름대로 조금 더 기다려 보시던가 그런 방법을 써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오늘 선생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다 보니까 자세한 부분은 우리 선생님 통해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38 되시는 우리 토끼띠 분들 운세 말씀해 주세요.
이분들을 말씀드리자니 참 그냥 같은 사람 대 사람으로서 볼 때는 마음이 아픈 데가 좀 많고요. 또 신을 모시고 사는 이 제자로서는 참 제가 손대주고 싶은 부분들이 많은 38세 토끼들 분들이 참 많으세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왜 마음이 아프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노력한 만큼 대가가 없고 하는 만큼 오는 게 없고 내가 다 읽어놓은 거 남이 뺏어가고 또 남들은 잘한다고 박수는 치지만 실제로 나한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게 지금 38세 토끼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분들은 어떤 종교에 조금 의지하시면서 많이 빌고 가시면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가 될 걸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이분들이 굉장히 고난에 그러니까 어떤 20대, 30대, 40대, 60대들보다도 이 30대 토끼띠들이 굉장히 힘들어야 하고 계세요. 하는 것마다 족족이 안 되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것마다 실패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자괴감도 많이 빠지신 분들도 많고 실망감에 빠지신 분들도 많고 그렇지만 그건 본인이 못해서 안 해서라고 나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팔자에 무언가가 잘못 끼어져 있어서 이렇게 힘든 거니까 내년에도 삼재는 들어와요. 근데 굉장히 힘든 와중에 더 힘들 걸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마음가짐, 정신 무장을 확실하게 하고 내년을 맞이해야 되는 거고 또 올해 하반기도 굉장히 몸을 많이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다못해 음식 드시는 것도요.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많아요. 건강상의 이상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38세 토끼분들은 지루하겠지만 힘들겠지만 어쨌든 잘 넘기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선생님께서 정말 좀 진심 어린 이런 말씀들 해주셔서 가슴에 많이 와닿았는데 정말 내가 뭘 이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될 때 네. 이런 것들은 정말 운기가 많이 뒷받침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는 건가요? 네네. 아, 그런데 이 38세 토끼띠 분들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26세 태어나서 처음으로 초운이 들어온다. 이분들도 작년에 그런 중간운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를 하면 그 중간운을 놓친 분들이 많을 겁니다. 모르니까. 그래서 이 중간운을 놓쳤기 때문에 어쩌면 하반기 내년이 더 힘든 해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36살 토끼띠 분들 정말 앞으로 좀 다가올 많은 힘든 일들이 많이 남았는데 네. 정말 이 남은 세월들을 좀 어떻게 현명하게 또 지혜롭게 보낼 수 있을까요? 남은 세월들이 다 힘들다는 거는 아니고요. 올 하반기나 내년에 들어오는 악삼재에 많이 고달픔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혼자 힘으로는 버티기 힘드니 술에 의존한다거나 어떤 나태함에 그냥 나를 내려놓는다거나 그것보다는 그 다음 해가 또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그냥 권고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냥 어떤 이거든 저거든 종교에 잠깐이나마 의지하면서 내 마음을 닫고 수양하고 하는 걸로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50대 되시는 우리 토끼띠 분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지금 50세 되셨네요. 토끼띠. 이분들은 거짓 이제 자리를 좀 많이 잡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앞전에 20대, 30대, 40대 거쳐 오면서 굉장히 인생이 파노라마였을 겁니다. 하시는 일마다 될 듯 말 듯 사람 감질나게 그렇게 많이 했고 갈증나는 인생을 많이 사셨어요. 그런데 내년에 들여오는 삼재라 해도 이분들은 이미 지금도 봤을 때는 100에 90명 정도는 이미 자리를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평탄하고 탄탄하다. 내년에 들어오는 삼재가 그닥 크게 나를 좌지우지하지는 않는다라고 봐요. 그래서 좀 마음 좀 편안하게 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에 쌓아왔던 것들이 이제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사실 엄청난 큰 변화보다도 이렇게 좀 무난무탈할 때가 때로는 더 좋을 때가 많잖아요. 폭풍 안 맞고 편안하게 가는 게 제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50대 토끼띠 분들 정말 남은 하반기도 정말 단단하게 한번 잘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62세 되시는 우리 토끼띠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참 여생을 60년 이상을 살아오셨는데
정말 대단하시다. 고생 많이 하셨다. 정말 이렇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토끼띠 분들이신데 정말 그동안 고생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앞전에 얘기했다시피 인생의 역경을 겪으면서 그 모진 고통 다 받으시면서도 꿋꿋하게 그래도 나름대로 꿋꿋하게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봐가면서 진짜 들을 소리 안 들을 소리 다 들어가면서 꿋꿋하게 오셨던 띠들 중에 한 분, 한 띠가 이 띠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정말 응원의 박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라는 감사의 박수를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뭐 걱정할 거 없습니다. 다만 삼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어쩌면 지금 삼재가 빨리 내년에 들어올 게 지금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삼재가 빨리 들어옵니다. 그 해에 딱 걸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부터는 마음도 몸도 이제 편안해지고 모든 게 돌아갈 건데 그래도 특히 보면 건강을 많이 염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또 특히 내가 봤을 때는 다리 조심들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좀 건강이나 사고 수를 조심하는 게 좋겠네요. 네, 집안 내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삐끗했던 다리가 오래 고질병으로 남는다던가 조금 뭐 팔을 다쳤는데 이게 빨리 회복이 안 된다던가 그 잘 자란 잔병 있죠. 예, 그래서 건강 관리도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거에 좀 노출돼 있으니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나이대별로 우리 토끼띠 분들 운세 알아봤는데요.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 토끼띠 분들이 내년에 이제 삼재띠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 힘내시라고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어차피 세상에서 살면서 걱정 근심은 다 와요. 누구나 행복하고 기쁘고 360을 평생 산다 그러면 그거는 인간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잠깐입니다. 그냥 용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 꼭 그 결과물은 나오니 삼재에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뭐 삼재가 무섭다라면 삼재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네한테는 예, 잠깐 의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삼재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 내서 한 발 한 발 더 부지런하게 나가시는 거를 예,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2024년도 갑진년 하반기 양띠 운세입니다. 우리 양띠 분들의 하반기 운기 흐름과 변화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그 전에 우리 양띠 분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좀 어떤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을까요? 그 양띠분들은 대부분 보시면 의협심도 꽤나 있으세요. 그리고 한 곳에 자정을 못 하시고 궁금한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이 있는 것도 양띠분들이죠. 그런데 자리를 그러니까 빠른 거에 빨리 진료하고 쉽게 모든 거를 판단하려는 하는 성향들이 많으셔서 빨리 진료하고 빨리 놀려고 하고 그 유유부단한 성격들이 참 많으신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 성격도 이제는 조금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정을 많이 못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때로는 뭐 어떤 성급함으로 인해서 일을 그르친 적도 많이 계셨겠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우리 양띠 분들 이제 하반기 운세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나이대별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첫 번째로 34살 되신 우리 양띠 분들 운세 말씀해 주세요. 지금 하반기서부터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내가 뭐 직장 생활을 한다면은 승진 아니면 연봉 협상 경기가 힘들어도요 그런 게 들을 거고 아니면 프리랜서로 뛰면은 일거리들이 많이 들을 거고요. 각자 쥐어진 자리에서 한 계단 올라가는 걸로 보이세요. 그리고 내년에 삼재가 들어온다 해도 이 띠 역시도 삼재에 크게 치우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그냥 삼재는 삼재일 뿐 지금까지 유유부단했던 거를 좀 자정을 시킨다면 앞으로 전망은 좋다. 나갈 길이 참 많다. 빛이 난다. 예, 그겁니다. 삼재를 크게 걱정하지 말아라 네. 라는 뜻인가요, 선생님? 그렇죠. 아, 좋습니다. 사실 또 많은 분들이 삼재에 대해서 걱정을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꼭 삼재 때문은 아니더라도 우리 34 양띠 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유유부단한 거. 예. 사람은 물론 쉽고 편하게 가는 거를 본능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쉽고 편하게만 간 게 몸에 배어 있고 그런 성격들로 자리를 잡아버리면 인정을 못 받으세요. 그래서 조금은 스트레스 받던 아니면 화가 나던 그걸 조금 내려놓은 다음에 불만 사항을 갖지 마시고 그냥 한 번 정도는 아 이게 내 일이고 내가 해야 될 본분이면 해야 되지 하고 그냥 한번 넘어가 주셨으면 좋은 평가가 올 걸로 보여요.
너무 좋습니다.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선생님께서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네네. 꼭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 다음으로 이제 46 되시는 우리 양띠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이 그 46세 양띠분들도 희한하게 올해 그 갑진년에 양띠분들 하반기들이 좀 운세가 상승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띠도 역시 삼재 때 크게 좌지우지 되는 거는 아닌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하반기는 물 흐르듯이 흘러갈 거고요. 내가 조금 고난의 길을 왔고 힘든 길을 왔어도 하반기 때는 과거에는 마이너스 쳤다면 근데 하반기 때는 하나하나가 플러스 돼서 내 것이 되는 해로 보는데 내년에 이분들도 중년을 맞이하는 엄청난 큰 대운이 들어옵니다. 삼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 정도 중년의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자리 잡으신 분들도 많을 거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신다면 그 후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내년이. 그렇다고 해서 내년 딱 1월 1일 돼서 이것부터 중요해. 지금부터 중요해가 아니라 지금부터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시고 지금까지 해오셨던 노고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내년에는 들어올 거니 차분하게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하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선생님께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게 나에게 기회가 와도 기회인지 모르고 흘려보내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런 영상을 통해서 정말 꼭 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만큼 이제 하반기 때 잘 준비하고 해오신 분들이 이제 내년에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회라는 거는 많잖아요. 많은데 뭐 문서를 잡고 싶은 분들 계획을 세웠다면 우연찮게 희한하게 문서를 잡으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예, 또 승진, 내가 이동을 하고 싶어, 마음에 드는 것을 하고 싶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예,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예쁜 해라고 보셔도 돼요, 내년에는. 저는 좀 궁금한 게 네. 만약에 이제 나에게 이런 대운, 이런 좋은 기회들이 언제 올지 좀 궁금해서 선생님을 찾아오게 된다면 네.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아, 정확하게 알죠. 사실은 내년에 이 46세 양띠 이분들도 내년 딱딱 쳐서 한 해 운세를 보기보다는 그 전에 오셔서 진지한 상담을 받으시고 앞으로 설계를 잘 펼쳐 나가는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정말 선생님 말씀 꼭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58 되시는 우리 양띠분들 운세 말씀해 주세요. 이분들은 제가 본 것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체험도 많이 했지만 꼭 하반기 운세라기보다는 지금 몸들이 많이 아파하세요. 뭐 관절이라던가 이런 거 뭐 사고라던가 이런 거 뭐 지병이라던가.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운세가 좋아요, 나빠요 도 좋겠지만 일단은 건강에 많은 신경을 내가 이렇게 아픈데 그러니까 생활고에 내가 나가야 되니까 생활고를 헤쳐 나가야 되니까 아픈 몸을 끌고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건데 물론 하긴 해야 되는데 몸에 건강에도 좀 신경을 쓰시면서 하시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들어오는 삼재잖아요. 삼재라서 그러게 뿐만이 아니라 삼재가 아니더라도 내년에 굉장히 아프고 넘어가시는 분들 또 그 아픔으로 인해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지병으로 앓고 눕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반기 때는 나 운세가 좋아요, 돈 대박 나겠어요가 아니라 건강을 한번 돌아보시고 건강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거를 굉장히 추천합니다. 내 몸이 튼튼해야 이제 삼재가 들어와도 그런 것들을 잘 버티고 견뎌낼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년에 이제 삼재가 들어올 때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뭐 금전으로 친다든지, 뭐 건강으로 친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특히 이제 건강을 유독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특히 9월생, 10월생을 타고나신 분들이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마 지금 이미 몰라서 그렇지 진행이 되는 그 건강의 적신호도 많아요. 예, 그래서 특히 그 달수에 탄생을 하신 분들은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건강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정말 꼭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70 되시는 우리 양띠분들 운세 말씀해 주세요. 뭐 이 정도 연세시면은 뭐 편안하게 뭐 손주들 재롱 보면서 자손들 번창해 가면서 부릴 수 있는 연륜이라고 보시는데 그래도 이분들 띠들 중에서도 의욕적이시고 뭔가에 또
성공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내가 살아온 노하우도 있고 연륜도 있겠지만 모든 걸 좀 주위를 의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심해 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이 정도 세월을 살았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가 많아, 경험이 많아, 그거 하나만 가지고 밀어붙이시면 절대 낭패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조언이 들어오던 어떤 케이스가 들어오든지 간에 한 번 더 접어서 들어보시고 또 접어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두들겨 보신 다음에 그 무언가를 새로 펼칠 수 있다면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양띠 분들 이 연세에 굉장히 의욕적이신 분들도 꽤나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정말 주의를 한번 의심해 보시고 뭔가 새로운 거를 접하시더라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섣불리 하기보다는 한번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보는 길을 추천해 주시는 건가요, 선생님? 그렇죠.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양띠 분들 나이대별로 하반기 운기 한번 알아봤고요. 끝으로 우리 양띠 분들에게 남은 하반기 잘 보내시라고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하반기 장식은 차분하게 하시는 게 좋고요. 또 너무 성급하게 모든 거를 그냥 무 자르듯이 자르면 그게 바로 나한테 실패로 옵니다. 참고 기다리는 인내력이 필요하고요. 또 많은 대외 활동을 하시더라도 많은 사람들한테 나 싫으니까 너 싫어, 나 보기 싫어보다는 그냥 보듬고 가는 게 훗날에는 그게 나한테 많이 덕망으로 쌓일 겁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2024년도 갑진년 하반기 돼지띠 운세입니다. 우리 돼지띠 분들의 하반기 운기 흐름과 변화에 대해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 전에 우리 돼지띠 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좀 어떤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을까요? 이 돼지띠 분들은 천성이 그 식복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띠들에 비해서 없는 먹을 거리, 입을 거리가 풍부한 띠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분들은 약간 있다 보고 풍부하다 보니까 게으른 성향도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도 식복을 갖고 태어난 사주들이기 때문에, 띠들이기 때문에 물론 어떤 띠들보다는 굉장히 좋은 띠들이라고 봅니다. 다른 띠에 비해서 좀 식복이 타고나고 네. 근데 정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타고난 사주인 거니까 좋죠. 잘 활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돼지띠 분들이 그런 하반기 운기를 좀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나이대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0살 되신 우리 돼지띠 분들 운세 말씀해 주세요. 아까 그 식복을 타고났다 내가 말은 했는데 정말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태어나서 무덤 속 들어갈 때까지 인생을 보면 내년부터 삼재가 3년 있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 3년이 너무너무 지겨운 해다라는 소리를 할 거예요. 왜냐면 고비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고비들 중에서도 희소식은 뭐냐면 내년에 낳는 자손들, 뭐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서 자손 잉태를 해서 낳는 그 자손들은 훌륭한 자손들을 참 많이 낳으실 거예요.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나는 고통스럽고 생활고고 힘들고 몸도 마음도 다 지쳤는데 이 자손을 내년에 잉태를 하시는 분들은 돼지띠들 중에서 굉장히 훌륭하고 영석하고 똑똑한 자손들을 많이 낳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짜나 어떤 시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그래서 사주팔자가 타고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엄마 아빠는 삼재일지는 모르지만 악삼재일지는 모르지만 내년에 태어나는 자손들만큼은 정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을 것이다. 99.9% 장담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뭐 임신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 이제 출산하시면 너무 좋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뭐 임신이나 출산 이런 날짜나 시기를 좀 고민을 안고 선생님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으신 편인가요? 그러면요, 이쁘게도 정말 여성으로서 만삭이 돼서 이렇게 오면 너무너무 그 모습이 지상 최대 저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두 분이서 이렇게 손잡고 들어와서 어차피 제왕절개를 할 거니까 그 시기에 맞는 날짜를 택일을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자손이 잘 되면 부모들은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주고자 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적이 많죠. 그렇게 날짜를 좀 정해주면 네. 이제 제왕절개를 통해서 그 날짜에 맞게 또 출산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정말 우리 돼지띠분들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그런데 같고요. 이제 내가 이제 그 자손 번창한다 뭐 이 얘기만 했는데 아무튼 나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자손이 낳으면 번창할 걸로 보이고요. 또 그 외에 결혼을 안 하신 미혼분들이나 아니면 직장 문제 때문에 시달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비껴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념하라기보다는 그냥 이겨내서 버텨내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보고요. 또 내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너무 힘들면 삼재라는 걸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기타 등등 너무 많아요. 잠깐 의지하고 가는 것도 좋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런 삼재를 좀 막고 넘어갈 수 있는 뭐 간단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방법은 여기 오면은 방법은 보면 되고요. 네. 그 방법은 내가 해주면 돼요. 알겠습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경험을 해야지.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42살 되시는 우리 돼지띠 분들 운세 말씀해 주세요. 내년에 구설이나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지금 시작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구설이나 관제나 시비건, 소송건, 뭐 부부간에 갑자기 화합을 참 잘했는데 갑자기 티격태격 한다던가 이별이 보인다던가 자손과의 또 티격태격 이별이 보인다던가 기타 등등 일들이 최고로 많이 생기는 게 지금 이 띠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겨가 아니라 그냥 어떤 바람이 불어오는 거니 이 바람은 또 나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바람이 한번 불어오는 거다라고 그냥 인지를 하시고 슬기롭고 지혜롭게 한번 바람 한번 맞자 하고 넘어가시면 이게 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띠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저는 봐요. 특히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는 게 좋을 걸로 보입니다. 42살 돼지분들은 이제 하반기부터 이미 좀 시작이 됐다고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좀 하반기에서 좀 몇 월 달을 가장 좀 조심하면 좋을까요? 하반기에서는 지금 11월 달을 무서워요. 11월 달이 무섭고요. 또 10월 달도 무서워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만사를 다 이것 조심할까요? 저것 조심할까요가 아니라 만사를 다 조심조심. 그리고 그냥 한번 시비가 붙을 것도 그냥 한번 툭툭툭 건넬 것도 한번 내가 잠깐 바보가 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바보가 되는 건 아니고 앞으로 미래의 나를 위해서 잠깐이니 회복은 또 돼요. 그래서 잠깐 바보가 돼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시기만 좀 잘 넘겨서 정말 뭐 큰일 없이 좀 무난무탈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 다음으로 이제 54 되시는 우리 돼지띠 분들 운세 말씀해 주세요. 이 띠들 중에 삼재 띠들 중에 제일 내년부터 힘든 띠들이 정말 다 통합적으로 봤을 때 돼지띠들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라 저거 조심해라 할 수가 없는 게 54세 신혜생 띠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 가지를 다 숨을 죽이고 살아야 되는 뭐 식복은 갖고 태어났으나 이 식복이 내 것이 안 되는 그런 하반기 운세와 내년 운세거든요. 그래서 54세 그 돼지띠 분들은요, 악삼재 이런 악삼재가 없을 거라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조심조심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럼 과연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 자, 이 연령대들은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건축을 뭐 한다던가 뭐 신축을 다시 한다던가 리모델링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쪽 땅에 있는 거 팔고 저쪽 땅에 있는 걸 또 산다던가 투기나 그런 거 문서에 해당되는 모든 거는 일단 잠깐 스톱을 시켜놔야 됩니다. 아무리 저기가 금싸라기 땅이고 은싸라기 땅이고 저거 내가 잡으면은 너무 엄청난 이득을 남길 거야 해도 결국에 시간이 가면 그게 마이너스고요. 내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사기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는 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정의 불화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불화도. 그래서 조금씩만 참으시면 그냥 그거예요. 서로가 싫어서라기보다는 지금 뭔가가 꼬여 있고 세월이 시끄럽고 삼재 때문에 내 컨디션이나 만 가지가 꼬여 있기 때문에 그냥 티격태격 하면서 싸우면서 이렇게 가는 것 뿐이지 내가 당신 싫고 당신이 나 싫어서 그러는 거는 아니니까 잠깐만 그냥 말 독하게 나갈 것도 좀 톤 좀 낮추고 예쁘게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쁘게 하고 나가면 그 결실도 다 온다고 봅니다. 그만큼 삼재 영향이 정말 클 것 같은데 너무 커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선생님? 100%는 아니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게 80%까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거 20%는 본인들의 노력이에요.
신궁에 오십시오. 해결해 드립니다. 정말 선생님은 정말 많은 분들의 정말 인생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니까 네. 어떤 도움이나 조언이 필요할 때 저희 선생님 꼭 한번 찾아주시면 좋을 것 최선을 같습니다. 다해드릴 수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66세 되시는 우리 돼지띠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이분들은 돼지띠들이 삼재 중에 제일 힘들다고는 했잖아요. 그래도 나이대들을 이렇게 보면은 참 삼재지만 좀 편안한 삼재가 아닐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장거리나 해외나 그런 것만 삼가해 주신다면 장거리라는 건 뭐냐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자리 외에서 객지로 나가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해외는 물론 다른 나라로 가시는 건데 좀 자중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고수만 조심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나이대 삼재분들은 특별히 삼재니까 나 이거 조심해야 돼, 저거 조심해야 돼, 그라기보다는 내 집안에서 나가는 그 거리를 단거리는 상관이 없는데 장거리는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정말 이런 건강과 또 사고만 잘 조심하면 좋다고 하니까 뭔가 제가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돼지띠분들 정말 조금 삼재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래도 선생님께서 이렇게 나이대별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고요. 끝으로 우리 돼지띠분들에게 힘내시라고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직접 만나서 힘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지만 이겨내 보자고요. 다 시간은 흘러가고 세월은 가게 돼 있잖아요. 그 잠깐입니다. 한번 이겨냅시다.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